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판단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사건 좀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최상목 쪽지, 군경 진술 증거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가 이거 내란으로 판단해도 될까라는 그런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지금 기사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1번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최상목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회 예산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힌 A4 용지 한 장짜리를 최상목이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도 저도 참 궁금합니다.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은 최상목이에요. 그런데 준 사람이 누구냐? 실무자라는 거예요. 실무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서 직접 준 게 아니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추동했다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실무자가 써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무자가 문제 삼아야지. 그게 하나 있고 증거가 불명확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언론 기사를 봤다. 이걸 만들 사람은 국방장관 김용현밖에 없었는데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 허허. 그래서 지금 헌재는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을 증인으로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해라, 한동훈이 사살해라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이걸 증거로 들이댄 건 어떤 증거다? 국회에 나온 그 눈물 찔찔 짜던 똥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국회 회의록에 담겼고 이 회의록을 증거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 나오지만 지시를 내렸다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 등 직접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시를 내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 등 직접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이것도 일방적인 그냥 진술이지. 그 똥별들의 일방적인 진술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한테 전화해서 야 그거 빨리 잡아넣어! 한동훈 사살에 체포해서 사살해! 라고 한 육성 녹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전부 카드라 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올가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할지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 증거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육성 녹음도 없어. 쪽지 받았다고 하는데 직접 준 사람이 실무자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성들이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 직접, 이경순 씨 말한 건 직접 증거 없으면 거짓입니다. 이런 거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판단에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어제 헌재의 분위기를 눈치차린 언론들이 그럼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헌재 재판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면 국회하고 언론이 대통령보다 초갑이다.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나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초갑이다.
그리고 마이크 4번 잡고 네 저기 삽니다.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갑이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거 아니냐면서 무슨 소리냐. 방송으로 다 보지 않았느냐. 군인들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 응? 그리고 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부정선거 뭐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팩트를 확인하자는 거다. 응? 그리고 그 도태우 변호사가 국정원의 그 선관위 점검이 2023년 10월에 있었는데 본인의 PPT에 2024년으로 표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툭툭 치면서 3이라고 2023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어제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 한번 봅시다.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배제할 이유 없어. 어제 이 도태우 변호사가 거기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그동안 이상한 투표지 뭐 등등을 제시하면서 사진으로 이 PPT로 제시를 했어요. 하면서 빳빳한 신권과 같은 빳빳한 뭐 투표 용지 뭐 등등 이런 걸 제시를 했어요. 뭐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용지 등등 했더니 국회 탄핵소추단 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좀 발언을 제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위조 투표지 가능성,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 부정선거 정황을 제시했고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해서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어요. 이랬더니 국회 측 김진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다 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안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제안하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계엄군 보낸 곳이 어디예요? 국회하고 선관위 딱 두 곳입니다. 실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방송사도 다 올 스톱 됩니다. KBS 원 채널 빼고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때도 말했지만 실제로 원칙적으로 계엄을 하려면은 모든 언론사 통제하고 KBS 1번, KBS 1채널만 남기고 또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도 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어디다가 계엄군을 많이 보냈습니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건물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니 그걸 확인해 보자. 팩트 확인. 근데 왜 그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수상하죠.